안녕하십니까. 보드라운 휴먼 컨설팅 송우혁입니다. 오늘은 원래 월요일날 방송 3시로 약속을 했었는데 제가 그 유튜브에서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상담 문의를 좀 진실하게 해드리다 보니까 좀 늦어서 3시 반에 바로바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 진행할 것은 멘탈 관리. 우리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멘탈. 자, 요즘에 멘탈에 대해서 사람 정신, 마음 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멘탈 관리법에 대한 첫 번째 시간, 가장 중요한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을 겪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 모든 일을 진행할 때 그 안에서 무의식이 발동이 되고 그 무의식의 일관성,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일관성, 이 모든 게 하나가 됐을 때 일이 제일 잘 풀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죠. 왜 힘들까요? 바로 내 마음 둘 곳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내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내가 얼마만큼 허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바라보지 않은 거죠. 한마디로 내 마음을 바라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밥을 먹을 때 비교해 볼게요. 나는 밥을 많이 먹고 싶어요. 근데 막상 밥을 먹었더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 먹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렇게 먹었다면 배탈이 나겠죠. 그 감정은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내가 밥을 먹을 때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채식인지 육식인지, 그 다음에 내가 얼만큼 먹을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먹을 시간인지 아닌지 이런 걸 좀 살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항상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살핀다는 거는 사실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보는 것도 있지만 내 객관적인 데이터도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예로 들어서 해드릴게요. 어느 맑은 봄날이었어요. 바람이 이리저리 휘날리는 그런 나뭇가지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제자가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저거는 나뭇가지가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바람이 움직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움직이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냥 스승은 제자가 가르친 곳, 말하는 곳은 보지도 않고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무릇 움직이는 것은 나뭇가지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요, 네 마음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강력하게 이렇게 번개 맞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왜냐면 우리들은 자꾸 어떤 현상에 대해서 그냥 내 논점에서 중심을 가지고 보면 되는데 바람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건지 자꾸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이런 걸 살핀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현상은 일관되어 있습니다. 나뭇가지 입장에서 본다면 그냥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건 바람이 흔들리게 하는 거겠고, 바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향을 줘서 하는 거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일관되게 하는 것인가, 내가 중심 없이 한다면 어떤 해석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보드라운에서 말하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중요한 3가지 나왔죠? 자, 첫 번째, 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나왔죠? 그죠, 여기? 자,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맞습니다. 내 감정은 내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부처님도 말했었어요. 뭐라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부처님이 한 말이 있었죠. 우리가 현생을 살 때, 어떤 거에 대한 감정적 반응을 하지 말고 진짜 시간이 지나서 오욕실정이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내가 화난 것들을 바라보면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게 되면 그 감정은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친구랑 밥을 먹었어요. 반찬을 막 뺏어 먹은 거야. 근데 이제 나는 그냥 친구 반찬이 맛있어서 연달아 2개, 3개를 먹었던 것 뿐인데 친구는 뭐예요? 이 새끼가 내 반찬 뺏어먹네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친구는 삐진 거죠.
그럼 뭐예요? 친구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삐진 거예요.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 친구가 막상 생각해보면 그 친구가 내 반찬을 더 많이 먹은 거죠. 뺏어 먹은 게 아니라 그냥 더 많이 먹은 것 뿐이었어요. 자, 여기서 볼게요. 사실관계로 따지면 나는 그 친구 반찬을 2개에서 3개 먹었고 그 친구 내 반찬을 훨씬 더 많은 5개를 먹은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많이 먹은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이 판단한 거죠. 자, 내가 느낀 감정,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였는데 그걸 가지고 꽁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했다면 그 화나게 한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내가 화나게 한 게 내가 화난 게 그 사람한테 서운함을 느끼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사람 원래 평소에 좀 불편해 했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가 화나게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건지, 이거를 좀 객관화시켜서 보신다면 시간이 지나면 절대 화가 나지 않아요. 왜? 화가 난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항상 외부적으로 나를 공격했다, 나를 화나게 했다, 이런 생각만 하니까 나의 화만 더 키우는 거고 내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내가 항상 화날지 언제 화날지 모르기 때문에.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음식도 마찬가지. 나는 많은 걸 먹고 싶지만 실제로 내가 그거에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밥그릇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못 먹은 거예요. 마찬가지. 내 몸과 내 마음은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내 역량과 내 마음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일관되게 생각하고 일관되게 연습하고, 생각도 한 건 생각이죠? 떠올리는 거니까 뭐예요? 쓰고 한 거는, 연습한 건 몸으로 한 거죠? 이 2개가 일관된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내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일을 확실하게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일이 잘 되겠죠. 정말 잘 됩니다. 왜? 나의 역량을 알고 진행하기 때문에요. 내 역량이 얼마 정도의 수준인지, 내 능력이 얼만큼인지 명확하게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가 나를 화나게 한다면 그 화에 대해서 바라보세요. 좀 떨어져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또 2번째, 누가 나를 심하게 비행기를 태워준다 쳐요. 그러면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너무 이 사람이 막 띄워주니까 내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뭐예요? 막 내가 붕붕 떠버리죠. 내 자리에 내가 위치해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많이 내가 나중에는 그때 나를 붕 띄웠을 때 내가 침착하지 못한 행동과 침착하지 못한 말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누가 날 띄워주면 감사함으로 답변해주고, 이 사람이 날 칭찬한 거에 대해서 어느 부분을 칭찬한 건지 명확하게 내가 어느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감정적 부분은 정말 내가 아니다. 내가 힘든 건 내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좀 더 나중에 좀 깊이 달아볼게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거든요. 2번째.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또 비슷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자, 사실과 생각을 분별한다 나왔죠? 첫 번째하고 좀 중첩돼요, 사실. 뭐냐? 아까 처음에 말했다시피 우리들은 카드라 통신, 그들은 카드라 통신이라든지 저희가 좀 기분 나쁘게 생겼어라든지, 뭔가 우리가 생각한 걸로 미리 이루어 짐작해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수치와 기록화, 그 다음에 구체화되어 있는 거를 데이터화 한 걸로 평가하세요. 상대방이 열심히 하려고 했다. 그건 뭐예요? 열심히 한 게 아니죠. 왜? 데이터가 없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했다. 데이터가 이러이러하게 나왔다. 근데 100등, 이 사람의 실적이 1등부터 100등까지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뭐예요? 20등이었다. 그럼 뭐예요? 20등 한 거예요. 잘한 거죠. 상위 20%니까. 근데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뭐예요? 80등이었다. 그럼 뭐예요? 상위 80%. 열심히 한 건 맞지만 드러나 있는 거는 뭐예요?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볼 때 그 이야기를 할 때 막 어떤 사람에게 감정이 들어가면 자꾸 내 사견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 사견이 오해를 낳기 시작하고요. 그 오해는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항상 주변 사람들과 관계 맺을 때 뭐예요? 객관화시켜서 말씀하세요. 내가 봤을 때 이 친구는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하지 말고, 자, 어떤 거에 안 좋은 건지 친구하고 말할 때, 이 친구는 약속을 안 지켰어. 나한테는 5번 정도 약속을 했었는데 4번 정도는 약속을 안 지켰어. 그래서 나는 이 친구에 대해서 솔직히 약속에 대한 부분은 신용이 없어. 그럼 뭐예요? 약속에 대한 부분만 신용이 없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당사자와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다른 사람이 물어봤을 때 나는 내 의견을 대답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친구가 약속을 안 지키는데 굉장히 인간적으로 괜찮고 잘 다듬어주고 착해. 그래서 나 이 친구 만나. 왜? 그러면 또 뭐예요?
잘 다듬고 착한 내용, 나를 얼마나 챙겨줬고, 내가 과제할 때 힘든 부분을 도와줬고, 집에 갈 때 택시가 없었는데 나를 차로 데려다줬고, 이런 나를 챙겨줬던 부분들을 명확하게 설명해줘야겠죠. 왜? 그래야 상대방이 이 부분에서 넌 착함을 평가하고 있구나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나는 이 친구가 그냥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록하세요. 항상 상대방한테 고마운 배려를 받았으면요, 기억해주세요. 꼭.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그 배려를, 그 마음을 직접 전달해주고 보답해주세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항상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성에 있을 때, 자, 내 멘탈을 중시 여길 때 뭐예요? 내가 가볍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는 항상 사실 근거에서 이야기해라. 사실 근거에 대한 이야기는 요즘에 많이 들었을 거니까요. 이야기를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자, 볼게요. 모든 것을 나를 기준해서 일관되게 생각한다. 세 번째예요. 자, 모든 것을 뭐예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런 인간관계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영향을 받고 끊임없이 피드백을 받으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행복은 남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행복을 느낄 때 정말 행복을 느낍니다. 두 번째, 자, 다른 사람한테 당신이 인정받아서 행복한 것 같죠? 아닙니다. 인정받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뭐예요? 당신이 당신을 인정했을 때, 진정 당신을 인정했을 때 남이 나를 인정한 거에 대해서 당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한 존재고 여러분은 당연히 인정받을 존재인 거예요. 뭐예요? 일관되게 내 중심에서 생각을 하세요. 그렇다고 나만 챙기는 개념이 아니라 일관되게 본인의 중심에서, 본인의 포커싱에서 내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본인 중심에서 의견을 피력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중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이든 뭐든 간에 그 일이나 형태나 관계성을 실제로 실행해보고 실천해봐서 나타난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가져가세요. 왜? 그게 다 경험입니다. 내가 일이 안 된다면 분명히 내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안 됐어. 근데 그러면 안 된 게 왜 안 된 건 내가 확인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너 그거 못하니까 하지마, 이런 일방적인 생각만 말하는 걸 가지고 내가 또 너무 이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거예요. 내가 없어집니다. 얼마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기가 공무원 시험을 이제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죠. 저 공무원 되고 싶다고. 그러세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공부 시작하신 줄 알았거든요. 공부 아무 시작도 안 하신 거예요. 내가 그랬죠. 공부 시작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기로 확신을 들었으면 언제 시작할 건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공무원을 선택할 건지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한 분이 공인중개사 사무실 오픈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공인중개사 사무실 오픈 축하드립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이분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그게 이제 점사에 안 뜬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혹시 시험은 좀 보셨어요? 라고 했죠. 이게 시험 문서운이 떨어져 있고 이래서 이게 공인중개사 아직 할 때 운이 아닌데요? 라고 했더니 죄송합니다. 아직 시험 안 봤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상담받으러 오셨는데 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안 따시고 사무실 오픈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그래도 언제 오픈하면 될지. 자, 당신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오픈한 데 있어서 당신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시고 시험 공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 사무실 오픈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언제쯤 해야 할지, 직원 누구 고용해야 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맞습니다. 왜 공인중개사 시험도 합격을 안 해놓고 왜 저한테 언제 오픈해야 하냐 물어보죠? 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그러면 공인중개사를 아직 공부도 안 했는데 오픈하는데 마음이 붕 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두 분 다 알겠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영향 많이 받고요. 그런 분들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걸 못 찾고 갑니다. 아니,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를 하든 예를 들어서 시험 준비해서 합격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근데 떨어졌으면 뭐예요? 이유가 있겠죠. 공부가 잘 안 됐거나 집중이 안 됐거나 여러 가지 적성이 안 맞거나 이런 게 있겠죠. 그런 부분을 겪어보신 다음에 이 시행착오를 끝에 내 사업을 하거나 내가 직원으로 일하거나 그 업을 하셔야죠. 안 그래요? 마음이 지금
여기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인간관계, 우리가 관계할 때 멘탈 관리 뭐예요?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지금 얼마만큼 진행이 돼 있고 얼마만큼 실행할 수 있는지 그걸 따져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일관되게 끊임없이 나의 중심에서 내가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세요.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알겠어요? 일관되게 진행해야 운명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멘탈,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있을까요? 내 밖에 있을까요? 나한테 있습니다. 어딘지 몰라요. 저도 나한테 있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행동하고 본인이 남한테 비춰지는 거를 남한테 보이는 껍데기를 막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명확하게 깨달았으면 그 명확함을 일관되게 유지하세요. 이해가시죠?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주인공이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한테 집중을 하셔야죠. 왜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쓰고 다른 사람 말에 왜 현혹되세요? 다른 분의 말과 다른 분의 의견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거를 뭐예요? 객관적으로 들으세요. 이렇게 제3자, 이게 나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껍데기가 뚜껑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제3자에서 얘를 바라보세요. 나를 바라보라고요. 나를. 그래야만이 내가 나한테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꼭 해결하세요. 그 문제를 꼭 내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됐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사람들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요 도망갑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한다고요. 핑계를 대면서 이래서는 안 돼. 네 말이 싫어서 안 해. 아니 나는 의견을 들었을 건데 네가 나를 부정했다고. 나 싫어서, 네 말 싫어서 이거 안 해. 이게 뭐 같아요? 얼마나 무책임한 대답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 부분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져야 합니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건 뭐예요? 남들의 의견을 참고하되 모든 선택은 내가 하고 내가 제일 행복하고 내가 중심이 되고, 남을 굳이 챙겨주는 필요가 아니라 나를 최대한 아껴주고 나를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내 중심 없이 남의 사생활을 너무 관심을 가진 거나 남의 밥숟가락까지 관심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난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나에 대해서 자문하고 나에 대해서 더 궁금해하시고 나에 대한 사랑을 주세요. 나에 대한 사랑을 줬을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우러러봅니다. 왠지 아세요? 자꾸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내 안에 항상 비어있기 때문에 구멍 뚫린 마음같이 항상 공허합니다. 외로움도 많이 타고요. 그래서 외부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왜?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야만 내가 살아나는 느낌을 받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한대입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는 무한대라고요. 나한테 에너지를 무한히 주시고,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많이 오셨네. 자기한테 많은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하여금 본인을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정리를 할게요. 멘탈 관리 중요한 3가지. 첫 번째, 내 감정은 내 것이 아니다. 특히 화났을 때 1분만 참아보세요. 1분만 딱 누르지 말고 그 감정이 놀고 가게 한 다음에 왜 화났어? 우여가 왜 화났지? 우여가 너가 이럴 친구가 아니었는데 왜 화났지? 왜 화났을까? 그 친구가 서운하게 한 게 뭐였어? 사실대로 말해봐. 사실관계 확인하기 첫 번째. 그러니까 내 감정은 내 것이 아닌 걸 확인하기. 알겠어요? 아무리 기쁘고 슬퍼도 띄워준다고 해도 너무 붕 뜨지도 마시고, 화났다고 해서 막 이글이글 하지도 마시고, 너무 꿍에 있다고 내려가지도 마시고, 항상 일관된 상태에서 왜 그런지를 보세요. 두 번째, 사실과 생각을 구별한다. 사실과 생각을 구별하면 단순합니다. 수치화 돼 있냐 안 돼 있냐. 그리고 그 수치화 돼 있는 게 정말로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안녕하세요. 네, 아닙니다. 수치화 되는 게 객관화 돼 있는지, 그 사람이 잘한다면, 이 사람 수학 교사인데 정말 잘해. 그럼 뭐예요? 수학 능력이 본인이 있는 게 아니라 교사는 가르치는 능력이 잘해야죠. 가르쳐서 이 사람들,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아니면 영업을 잘해요. 영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렸는지, 얼마만큼의 다량 상품을 팔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런 것처럼 어느 누가 내가 남을 이야기해 줄 때도 항상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나서 본인의 감정을 첨언을 살짝 하세요. 왜? 나하고 관계도 중요하니까요. 이런 것들이 통해서 다 사실과 생각을 분별해서 이야기한다. 카더라 통신 하지 마세요. 나 이런 느낌이야. 너 이런 거 같아.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상대방한테 진솔하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세 번째, 모든 것을 나를 기준해서 이야기한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 생각들이 많을 수 있어요. 뭐 사실적인 팩트도 있을 것이고, 나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고, 나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의견도 있을 것이고, 많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거를 뭐예요? 내가 분별해 들으시고 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분별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분별해서 들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선택하세요. 망해도 본인이 망해야 돼요. 자꾸 전문가랍시고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요.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하고 검토를 하셔서 선택은 본인이 하세요. 그 운대가 좋은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선택의 기본, 가장 중요한 선택은 그 주체는 누구예요? 당신입니다. 그래서 자, 멘탈은 뭐예요? 흔들릴 수도 있고 한번 겪어보기도 하고 경험도 하면서 뭐예요? 사람 귀한 줄 알고 돈 귀한 줄 알고 내 하는 일 귀한 줄 알고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다 하늘의 뜻이에요. 저는 종교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이라는 건 존재해요. 그 신은 나와 연결되어 있고 항상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멘탈은 여러분이 항상 보세요. 그리고 힘들 때면 눈을 감고 숨에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상념들이 떠오를 거예요. 그 생각들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날 지켜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명상이라든지 바람을 쐬서 한번 길을 거닌다든지 아니면 다른 친구와 카운셀링 말 수다 정도 적당히 가벼운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의 막혀있는 생각 이거를 순환시키세요. 왜? 이 의견도 교용하고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멘탈 제일 중요합니다. 멘탈이 안정돼 있을 때 내 사업도 번창하는 것도 내 마음에서 우러났어요. 다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그 마음 먹기 달린 거는 당신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내가 아닙니다. 남이 나한테 평가를 잘해줬으면 하는 마음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인 거고 생각은 뭐예요? 남한테 가 있는 거예요. 운영을 해보니까 이해 가시죠? 운영 되시나요? 결론적으로 내가 남이 나를 좋게 봐줬고 나는 남한테 이렇게 비춰지고 싶은 마음, 내가 엄청 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것도 뭐예요? 그것도 내 마음이 남한테 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남한테 그렇게 비춰주고 싶은 게 아니라 나는 멘탈 뭐예요? 내 마음은 내 평상시 모습은 일관되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마음대로 이야기하세요. 일관되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일관되게 행동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항상 내 중심적으로 내 위주로 행동을 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모든 흐름은 당신한테 가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말할 때 막 생각하고 말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나중에는 말하는 방법도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언어 표현할 때 잡생각이 없이 진심을 다해서 말하는 방법, 그게 무엇인지, 진심이 전달되면 다 잘 됩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전에 이제 관련 방송을 했는데 유튜브를 보고 처음으로 전화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원래 3시에 방송하기로 했었는데 전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다음에 수요일 3시, 제가 원래 매주 수요일 3시에 본방송을 진행하니까 그때는 준비를 하고 1시간 전부터 상담 안 받고 이제 할 거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주제는 비밀입니다.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되는 내용 다음 주 수요일 3시에 인사드릴 거고요. 그냥 살면서 내 마음이 많이 흔들린다면, 흔들린 것도 경험이에요. 좋은 경험이라 생각을 하고 그 시련을 즐기세요. 괴로워하지 마시고 극단적 선택하지 마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지금 당신한테 모든 일들은 당신의 했던 과거의 중첩이 지금 와서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의 시간은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지금 내가 여기 있어야지 내 생각이 미래에 있거나 남한테 있거나 과거에 있거나 다른 생각의 마음 껍데기에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이렇게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시청해주신 부분들 감사드리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나 여러가지 그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저의 연락처에 여러가지 그 소통해주는 그걸 적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옐로우 아이디도 이제 주소 적어놨으니까 친구 시청해주시고요. 자, 페이스북을 통해서 오늘 알려드린 보드라운이 말하는 멘탈 관리의 가장 중요한 3가지,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3가지 멘탈관리법, 이만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